일단 오늘의 주제는 한창 좋아하실 딸기입니다. 딸기. 이 딸기를 키우는 이 스마트팜에서 딸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에서 딸기 키우고 있는 박현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팜 시설 재배로 해서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딸기를 공부하고 업을 삼게 된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소득이나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하셨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 이제 맨 처음에는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재배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노동력은 직장 생활하는 거에 2배를 투입하고 수입은 그 반만,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는 직장 생활 하는 것만큼 준하는 정도.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농업 시간입니다. 이제 진짜 지구본연구소 농업편의 이제 고급반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석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박현태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지금 한창 좋아하실 딸기입니다. 딸기. 이 딸기를 키우는 이 스마트팜에서 딸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경북 의성에서 네. 지금 이 스마트팜 네. 그리고 딸기를 네. 재배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에서 딸기 키우고 있는 박현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스마트팜 시설 재배로 해서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일까? 왜 이곳에서 왜 딸기를? 라는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딸기를 공부하고 업을 삼게 된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의성은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의성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일단 먼저 하고, 네. 이런 시설을 지으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도움으로. 예, 아까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교육을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근처에서 이제 그 이론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플랜카드를 보고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이제 저희 집사람도 화해로 이제 그 농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제가 그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한 3대1? 오, 경쟁률이 3대1. 네. 높다.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몸까지 당신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고 들으셨군요. 네네. 그 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딸기였습니까? 네, 그 딸기 한 가지 작목으로만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교육 기간은 그러면 이론 교육으로 3개월을 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실습으로 1년 동안 실습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1년 3개월 동안 딸기 하나만. 네. 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군요,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딸기 교육에서만큼은 전국에서 의성이 최고다. 네.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고 나니까 할만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 이제 의성에서 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유리하겠다. 네. 여러 가지 아까 지원도 많이 되고.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은 우리 남수장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장님도 딸기 좋아하시죠? 딸기 좋아하죠. 네. 딸기 좋아하고, 근데 저도 솔직히 비쌌어. 예, 한 개 살려 그러면 손을 떨면서 가끔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서도 딸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글 상표 딱 붙어 있는. 네네. 그런데 가격이 정말, 야, 이거를 베트남 분들이 드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가는데 꽤 잘 팔린다고. 우리나라 딸기가 수출되니까 그쪽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콩, 베트남, 되게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싱가포르는 정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딸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딸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수출되고 있나요, 보면? 딸기가 수출되는 건 한 6천만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6천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전체 생산액으로 보면은 딸기 한 포목만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딸기만 1조 5천억? 네. 이야, 우리가 먹는 손 떨려도 잘 못 먹는 딸기인데도 1조 5천억인데 사실 과체류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체류가 예전에 한번 얘기할 때 토마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마토가 이제 간식이나 샐러드 정도에 들어가는 게 불구하고, 딸기가 겨울철에 과체류의 왕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딸기에 비해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토마토에 비해서? 토마토에 비해서 딸기가 2배 가까이
대한민국에선 과체류 1등이 그러면 토마토가 아니고 딸기죠. 딸기다. 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딸기철은 언제예요? 스마트팜이랑 생기기 전에는. 뭐 온실이 생기기 전에는. 온실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이제 시절 이럴 때. 최 박사님 때도 학교 다니실 때 그 농대 뒤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거기서 그 소주, 술안주로 딸기 많이 드셨다고. 이제 소주에 써니텐 섞어가지고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토하면 이제 피바다 됩니다. 이렇게 막. 예. 그런데 그때 되게 한 5월쯤 됐었잖아요. 그렇죠. 4월, 5월쯤 예, 됐죠. 꽃필 때. 예. 네, 근데 요즘은 딸기철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딸기는 1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정도가 거의 끝물로 볼 수 있죠. 그럼 6개월을 생산한다. 네, 6개월 1년의 절반은 우리가 딸기를 먹을 수 있다. 엄청난 게 좋은 거죠. 야, 그러면 이제는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오겠군요. 다음 중 봄철에 재배되는 과일은. 근데 이렇게 딸기가 대한민국에 이제 많이 재배되고 토마토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재배되는 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이 재배하니까 또 그러기도 하는데 딸기가 돈이 되나요? 돈이 되니까 사실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들겠죠. 네. 사실 평균적으로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네. 이게 우리가 300평 하우스에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 하우스 300평 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 딸기 같으면은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기거든요. 매출 말고 순수익? 매출액은 한 1,600만 원 정도 되면은 되게 나머지 이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300평에. 네네. 물론 자기 노동비를 포함 빼고 얘기지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그게 내 인건비 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수입을 얻고 싶다 하면은 인건비 포함하고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00평짜리 하우스를 한 서너 동 지으면 되거든요. 1,000평짜리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충 한 4천, 5천만 원 정도의 농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딸기 농부가 그냥 부부가 농사 지을 때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농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끔 이제 외부 노동력 가끔 쓰고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 4,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목 중에서는 거의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딸기보다 높은 거는 유일하게 이제 그 시설 오이 정도가 있거든요. 시설 오이? 오이 정도가 조금 더 높은, 오이는 좀 재배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배 시기도 좀 이렇게 다르게 맞춰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럴 경우에 한 1,8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1,800만 원 정도로 딸기보다 높고 나머지는 이제 딸기가 2위급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딸기는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격 때문에 못 먹지 뭐 이렇게 이게 주기만 해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게 사실 딸기입니다. 보면 저희 집 애들도 지금 또 뭐 딸기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 진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럽니까? 아직까지는 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는 작물이고 다른 작목들은 출하되는 시기에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뭐 변동성이 심한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딸기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비싸요. 안정적으로 항상 비싸요. 네네. 좀 더 많이 재배되면은 정말로 나중에 돼가지고 딸기 따는 로봇 정도가 나오면은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기가 지금 사실 이거 촬영하고 있는 곳은 이제 경북 의성에 위치한 이제 스마트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남 소장님께서 오늘 이번에는 이제 딸기로 할 건데 그래서 처음에 딱 듣고 그럼 충남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북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딸기는 대한민국 어디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건가요? 보면 사실 딸기 그러면 논산 딸기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전통적으로 거기서 하우스에서 당시에는 이제 옛날부터 재배했으니까 토경 재배라 그러거든요. 흙에다가 이게 재배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2000년대 좀 지나가지고는 이제 허리 굽혀서 딸기는 계속 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굽혀서 하면은 참 힘들죠.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이걸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높여가지고 서서 입식부엌처럼 써서 작업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많이 편해졌고요. 근데 실제로 딸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충남이 아니고 경남이 가장 많이 생산돼요. 경상남도가 1등이라고요? 6만 4천, 한 6만 5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2등이 충남입니다. 3만 1천 톤이고. 그러면 충남에 비해서 2배네요, 보면. 경남 쪽이 이제 그 김해 쪽으로 있잖아요. 이쪽에 평야지대가 많잖아요. 옛날 화해하고 막 이런. 화해 그쪽 단지들이 딸기로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하우스 단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충남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가 있는데 경북이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북이고 그 중에서 의성은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또 시설도 좋고. 늦게 오히려 후발주자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 딱 갖다 놓고 시행착오 줄여가면서.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딸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궁금한 게 이제 많은데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딸기 농사는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요즘에는 좀 편해졌나요?
이 딸기 같은 작목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딸기 따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작목을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딸기가 크고 이쁘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앉아서 했던 그 시절보다는 수월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노동집약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남소장님이 부부 두 분이서 한다라고 하면은 두 분이서 정신없이 계속 움직이신다 생각해야 되겠군요. 1000평을 두 분이서 하시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아침 눈 뜨자마자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주무시기 전까지 작업을 하지 않아요. 야간까지 작업? 야간에도? 네네네. 야, 만만한 건 아니군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딸기를 먹기만 하니까 12월 아우 추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딸기들이 나오기 막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딸기를 키우실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제 딸기를 9월 달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딸기 육묘를 해서 그 자묘라고 하는데요. 자묘. 새끼 딸기 묘죠. 아, 딸기는 잠깐만. 그러면 딸기는 씨를 뿌려서 키우는 건 아니고? 네, 씨를 뿌려서 키우는 건 아니고 그 런너라는 게 있는데 그 런너를 박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끼 묘들이 자라서 이렇게 길게 나오면 그거 아마 딸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다 아실 텐데, 그 런너로 이제 계속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삽목을 해서 그 자묘를 키워서 그걸 이제 지금 요 재배동 안에 심어서 그걸 이제 키워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딸기를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를 사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길게 뽑아서 거기서 땅에 이렇게 꽂으면 거기서 맞습니다. 다시 또 나니까 여기 똑 잘라가지고 그럼 키우고 그러면 요거 또 해가지고 하고. 야, 그러면 이 많은 거를 그런 식으로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간격이 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 동 같은 경우에는 그 딸기묘가 한 35,000주 정도 9월 달에 이제 그 새끼묘를 심어서 이제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9월 보통 저희 전국에 있는 딸기 농가에 그 심는 그 기준은 한 9월 15일쯤 9월 15일을 전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9월 15일 정도를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9월 15일에 이제 그걸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새끼묘를 심는 거를 이제 9월 15일날 정식을 하고 한 2달 정도 키우게 되면 그러면 11월 중순쯤 되면 11월 중순쯤부터 이제 딸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이렇게 좀 나오는 농가들은 이제 9월 15일날 딸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딸기 따면서 이제 재배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단농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그 안에 이제 기온이 너무 높아지니까 대규모 시설보다는 좀 빨리 농사를 젓게 되는데요. 그런 단동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달.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우스라 그러는 조그만한 요런 시설 같은 경우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너무 더워서 이제 더 이상 딸기가 안 돼. 딸기가 이게 무조건 따뜻하도 잘 되는 건 아니군요, 보면은. 딸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온은 한 20도 정도인데요. 낮에랑 그러니까 밤 하루 평균 온도를 한 15도에서 16도 정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 좋아하는 온도랑 제일 비슷한 온도를 맞습니다. 좋아하는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안 된다. 너무 더우면 이게 딸기가 익기도 전에 이제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품으로 낼 수가 없는. 그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딸기 잼 같은 거나 이제 2차 가공용으로 위주로 이제 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먹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큰 시설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좋은 한 5월 말까지 이렇게 딸기를 고품질의 딸기를 좀. 그럼 딸기는 사실 여기 보면 딸기 꽃이 이제 하얗게 이제 일단은 피는데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딸기를 사 먹다 보면은 애들이 어릴 때 보면은 아빠 이거 하얀 게 붙어 있어 이거 뭐야 막 근데 그게 딸기 꽃이죠 보면은. 꽃잎. 그 꽃이 피고 그 안에 이제 암수 수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따면 딸기가 또 열리고 하는 이런 식. 그거는 이제 꽃대라고 하는데 그 화방이라고 하는데 그 꽃대 한 번 이제 11월 달에 1화방이 나오고 그러면 그 꽃대에서 딸기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꽃대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대신 좀 숫자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제 장목도, 이 딸기라는 장목도 이제 한번 그 딸기를 생산하면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치는 거죠. 1화방 딸기가 그래서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저기 보통 첫 번째 나오는 딸기,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초, 이때 나오는 딸기가 이상하게
그때가 제일 맛있고 오히려 1월달, 2월달 되면 약간 많이 먹어도 좀 입맛이 좀 물렸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일신 나오는 딸기가 맛있다. 두 번째 꽃대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따면 세 번째 꽃대. 세 번째 꽃대. 이게 그러니까 5월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나요? 그게 점차 줄어듭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뭐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렇게 텀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4화방, 5화방 되면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같이 그걸 이제 동시출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러면은 하는데. 딸기가 계속 이제 막 정신없이 열리고 정신없이 또 따야 되고 생각만 해도 막 아찔. 그것도 그 사이에서 이제 딸기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잎도 쳐줘야 되고 잎도 이렇게 쳐줘야 되고 뭐 그 저희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는지 계속 지켜봐줘야 되고 환경 관리도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온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이 잘 갖춰진 온실인데 제일 특징적인 점들은 일단은 다 높아요. 이제 고설 재배 재배라고 뭐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따는 거 자체도 아까 이제 몇 개 이렇게 따봤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 고르고 이게 상당히 이제 보면은 꽤 익숙치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따는 거는 다 손으로 따야 되는 거죠? 네, 손으로 현재까지는 손으로 따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나 뭐 많은 연구소에서 그 로봇으로 딸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아직 완성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피가 얇아서 꼭지 부분을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딱 따야 되는데 기계가 그걸 따기는 조금 힘들고 딸기 꼭지에서 제일 최대한 가까이 그 꼭지를 가위로 딱 잘라서 그걸 이렇게 던지면 안 되니까 살포시 나야 되니까 야 어렵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딸기는 사실 어디 포장돼 있는 것들 이렇게 만지기도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도 포장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딸기는 키우는데도 손이 많이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장은 어떻게 하세요? 보면? 포장도 수작업에 이제 많은 수작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딸기를 이제 트레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딸기를 따서 그 선별기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걸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단수가 거기 이제 기계에서 이제 보통 많은 농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선별기는 자동으로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제일 큰 걸 이렇게 딱 들면 1단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1단끼리 따로 모으고 2단끼리 따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크기별로 이제 포장을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아까도 왜 밤에 일하시나 싶었는데 저것도 포장하시려면 밤에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또 이제 밤에 또 포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딸기 따도 이 온도가 높으면 금방 또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만졌을 때 제일 경도가 단단하고 딸기 과피에 이제 상처가 덜 있기 때문에 뭐 신선도나 이렇게 그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기온이 낮은 밤에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시중에 상점에서 이렇게 사 먹는 딸기는 저희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지금 딸기들 보면 빨간 딸기들이 몇 개 보이는데 저 상태에서 따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당히 익었을 때 이제 해서 뭐 2,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빨개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가는 건가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딸기는 딸기가 90% 정도 익었을 때 거의 다 익었을 때 뭐 100% 익었을 때 따서 이렇게 드시면 제일 당도가 높고 맛이 좋긴 하겠지만 유통 과정이 있는 그 과정 중에 이제 100% 익은 상태로 따게 되면 유통 과정 중에 물러지고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 정도 익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저 기억에 보면은 이제 늦봄 이제 끝물이야 딸기 끝물이야 그러면은 딸기를 사 오셨는데 뭐야 이거 딸기가 막 흐물흐물해지고 막 물르고 했는 딸기는 역시 더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수출하는 딸기 뭐 싱가포르로 가고 하는 딸기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수출하는 딸기들은 이제 50에서 60% 정도 익었을 50, 정도. 그 딸기 요 C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100 기준으로 삼거든요. C가 이제 밑에서부터 꼭지 있는 그 끝부분까지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 밑에서부터 이만큼 익었을 한 절반 정도 맞습니다. 익었을 때 해서 포장해서 보내면 가는 사이에 후숙이 된다. 이게 보면 참 뭐 모든 작물이 다 그렇지만 이 참 신기하다. 이 도시 촌놈으로서 보면은. 그런데 이 지금 스마트팜에 보면은 이 흙이 있고 재배를 하는데 밑에 또 판이 이렇게 있고 호수들도 막 연결이 많이 돼 있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딸기 상토라고 표현하는 딸기 상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혼합 상토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피트모스라고 피트모스 그 저기 약간 이끼 맞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 뭐 그런 종류 보통 많이 쓰시는 게 그리고 안면
요 네 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걸 약간 부연 설명하면 배지라는 거는 이게 뿌리를 받쳐주는 역할만 주로 하고 양분은 이제 수액을 통해서 공급되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거 상토 종류들이 다 보습력이 좋은 수분을 잘 갖고 있지만 영양분은 없는 그 영양분은 다 이렇게 액상으로 이렇게 수경 재배 한 형태로 봅니다. 아, 하이브리드 형태군요. 다 이렇게 물 속에 뿌리만 있는 상추만 생각했는데 수경 재배라 그러면 그 대부분의 이제 과채류들이 그렇게 뿌리 지지체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뿌리가 그때 지지체 속으로 뿌리를 뻗어 있죠. 아, 버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역할만 해주고 실제로 영양분은 다 액상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 소득이나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떻게 기대하셨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 아, 이제 뭐 맨 처음에는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재배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뭐 물론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도 적었고, 제가 뭐 노동력은 직장생활 하는 거에 2배를 투입하고 수입은 그 반만, 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는 직장생활 하는 거만큼 뭐 그 정도 준하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하시는 면적은 어느 정도? 아, 저는 지금 이제 여기 그 의성 스마트팜 단지에 있는 그 임대 농장을 임대로? 임대로 하다 보니까 평수는 지금 450평. 딱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가 종료되면 제가 이제 창농을 준비를 해서 뭐 한 700에서 800평 그 정도. 부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를 하시게 되나요? 뭐 아직 저희 집사람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서 저 혼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고요, 지금? 후회를 아예 안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이제 믿고 확실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뭐 전국의 모든 그 지자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성에서 딸기 하는 그 지원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의성에서 이렇게 같이 딸기 하시는 분들, 뭐 경쟁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 이분들은 한 몇 호쯤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사실 처음에는 의성에서 그 청년들을 유입해서 그런 창농을 한 50농가 정도 계획을 했었고 지금 이제 한 40농가.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이제 목표 달성이 이제 되는군요. 농가 수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 수는 적은데 이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만큼은 사실 이 한 동 짓는 그 시설 투자 금액이 일반적인 농가 투자 대비 한 못해도 2배, 많으면 3배까지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시설이 이제 다른 딸기 농장에 비해서 훨씬 좋은 시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시설이 좋으면 당연히 생산량도 많다? 생산량과 지금 수출 저희 쪽으로는 저희는 이제 좋은 품질의 딸기를 생산을 해서 뭐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팜이다 그러면 뭐 알아서 다 해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 보통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보통 여기를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스마트하게 이제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스마트팜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봤고, 뭐 저도 이제 그냥 스마트팜이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괄해서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딸기를 생산하면서 의성에서 지칭하는 스마트팜은 환경에 대한 모든 그 센서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뭐 의성에서 딸기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총 집계를 해서 어떤 환경으로 관리를 했을 때 제일 수확량이 많고 제일 품질이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의성에서 말하는 딸기 스마트팜. 그러면 이제 생산뿐만 아니고 데이터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해가면서 이걸 쌓아서 점점 더 이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자. 각 지역마다 이제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의성에 맞는 환경은 어떤 건지 그걸 연구하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농사는 어땠다, 기후가 어땠는데 원래 품질은 어땠다. 이게 쭉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되게 경험이었잖아요. 경험치였는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딸기라는 작물을 어떻게 해야, 만약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 품질의 딸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멀리서만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는 건지, 어떤 특징들이 있고 딸기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가까이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뭐 탱크와 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면은 다 쓸 데가 있는 것이죠, 보면. 아, 네.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겨울에 재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영하 뭐 7도, 8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그 상태로 두면 온실 안의 온도도 매나 그렇죠. 똑같이 예, 동일하게 7도, 8도까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딸기가 죽게 되거든요. 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에 딸기를 상온 한 7도, 8도까지 7도, 8도. 예,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지 않게끔 예. 관리를 하는데요. 요 보시는 거는 요 보일러입니다. 아, 예. 이게 보일러? 예, 전기 보일러인데요. 전기 보일러. 예, 요게 물통이고. 아, 이게 보일러 물통이에요? 네네. 아. 그 이제 그 온실 안에 저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데펴진 물로 계속 순환을 시켜서 뭐 7도, 8도 밑으로는 8도. 예, 떨어지지 않게끔. 그럼 이것은 이제 그 온수용? 네, 맞습니다. 그 탱크고. 그럼 옆에 이쪽에 이제 있는 배관들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 이제 보일러 물도 들어가고. 네. 저쪽 보시면은. 거대한 통들이 쭉 있는데. 네. 이 저 통들은 이제 딸기가 자라고 딸기를 키울 때 필요한 그 영양분. 저희가 이제 양액이라고 양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예. 양액을 이제 담아놓는 통들인데요. 저희가 들어가는 그 딸기 필요한 그 영양분을 저희가 뭐 10가지 뭐 그 정도로 보는데 10가지 양액들을 한 통에 다 담으면 이게 결정체가 생기고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어넣을 때 섞이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물과 같이 딱 섞여서 바로 이제 그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이제 따로 구분해 놓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통들이. 네, 그렇죠. 여러 같이 가지. 섞어 놓으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침전이 일어나버려요. 농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양액은 딸기를 키울 때 계속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은 뭐 이제 열매들이 많이 맺을 때는 또 어떤 성분을 좀 더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나요? 기술이 늘게 되면. 네, 기술이 늘게 되면. 네. 뭐 그렇게. 가장 좋기로는 예. 이제 그 처음에 이게 꽃이 피기 전에 네. 생육 단계, 성장 단계부터 꽃이 필 때 단계하고 그다음에 익을 때 단계를 나눠주면 좋죠. 나눠주면 좋은데 네. 그건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하이 테크닉. 아, 그건 되게 고기술 하이 테크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수경 재배를 했더라도 농장에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네. 똑같은 시설비를 해도 네, 생산량도 차이 나고 맛도 차이 나고. 네. 그걸 잘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팜 시스템. 그걸 데이터를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노하우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네, 매일 고생하시는군요, 보면. 네. 여기는 이제 물이고 네. 이 통들이 이제 영양분들이 따로 구분돼서 네. 이제 섞여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 또는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네. 뭐 가령 그 일사량이 뭐 100이다, 뭐 300이다, 500이다 이렇게 그 시점에 물이 들어가게끔. 네, 그렇게. 얘들이 잘 먹을 수 있을 때 맞춰서 공급이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언제 밸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스마트팜이니까. 네네. 그러면 어떻게 조절이 되나요, 보면? 네, 여기 보시는 그 제어실에서 여기가 제어실인가요, 보면은? 예, 컴퓨터로 저희가 원하는 뭐 시간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네, 조건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물 들어가게끔 이렇게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네. 요것도 흥미로운 장비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하나가. 이게 보니까 밸브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 양액을 이렇게 보내는 장비처럼 막 보이죠. 혼합 탱크. 여기서 섞어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물과 섞어가지고. 요 각각 통들의 요 밸브인데요. 이제 밸브가 이제 양액이 들어가게 되면 네. 요 게이지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이제 동일한 게이지가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저희가 눈으로 가끔씩 이제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데 한 번씩 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겠군요, 보면은. 고장 자주 났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세팅이 되고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훌륭한 장비네요. 네. 이 앞에 보이는 트레이, 그 수확된 딸기를 담는 트레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그 레일에 난방용으로 레일을 쓰기도 하고 바퀴 폭이 딱 레일하고 맞아가지고 레일 왔다 갔다 하면서 통로에 두고 딸기를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담고. 사실 온실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용되는데 많은 자동화 장비들이 이 표준 레일을 따라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나 아니면 이게 액을 뿌리는 자동 장치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치들도 같은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실제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또 새삼 달라 보이는데 이 밑에 있는 파이프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네, 맞습니다. 보일러가 대표적인 물로 이게
이 배관을 통해서 계속 순환되고 네. 그리고 저희 작업을 편의를 작업 위해서 카트도 네, 여기서 네. 끌고 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두 가지 용도로 쓰이네요. 이 파이프가 그죠? 네, 그리고 저희 약 칠 때 저희가 이 로봇 방제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일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 로봇이 이제 가면서 이제 양쪽으로 약을 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좀 뭐 그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요 레일에 넣어주고 다시 빼서 옆 레일에 넣어주고. 그러면 아까 그 양액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이제 그 하얀색 그 네네, 파이프로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각각의 한 포기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관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요런 시설은 드리퍼라고 하는데요. 네네. 요게 이제 한 딸기 한 주에 한 개씩. 한 개씩. 예. 그렇게 해서 양액이 들어요. 그 이제 딸기가 혹시나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작물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양액을 조금 다르게 조정을 해야겠다. 그럴 때 이제 요것도 이제 구역이 좀 나눠질 수 있거든요. 요쪽 작물들이 상태가 더 안 좋다 그러면 뭐 저희가 양액을 조금 그 비율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좀 더 높거나 아니면 또 어디 이렇게 빛이 좀 어디가 좀 세면 거기는 이제 또 딸기가 좀 더 빨리 자라고 그렇게 되면 그쪽은 이제 딸기가 자랄 때는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해줘야 딸기 과하고 또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영양분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는데 요 가림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일조 태양광이 너무 셀 때 네. 차양처럼 이렇게 쓰는 건가요?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네요, 보니까. 네, 위에는 차광으로 쓰고 밑에는 이제 그 보온으로 쓰는 보온으로 이제 겨울철에 여기 두 겹으로 이렇게 뭐 이제 추울 때는 당연히 두 겹을 다 치고 이제 빛이 좀 세다 그러면 위에 것만 이렇게 좀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팬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순환? 네, 유동팬이라고 하는데요. 그 겨울에 저희가 딸기를 재배하다 보니까 요 천창을 좀 닫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가 공간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습하고 또 어느 지역은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온실 안의 환경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요 유동팬으로 이제 계속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에서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매가 따라서 열린다. 여기 지금 요 꽃잎이 5개 있고 요 안에 이 암술수수 있는데 이제 벌이 와서 요걸 이제 부벼주면 요게 자라면 요렇게 딸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직 하나도 익지 않은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빨개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요게 이제 그 수정이 돼서 40일 정도 보거든요. 그 딸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빛도 있겠지만 온도가 600도가 맞춰진 보통 딸기 농가들은 하는데 600도가 하루의 평균 온도 적산 온도라고 적산 온도 누적해서 40일 동안 이게 누적된 온도가 겨울엔 춥다 보니까 평균 온도를 15도로 맞추면 40일 정도 되면 600도 1도 높으면 조금 빨라지고 맞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참 민감하게 이제 움직이는군요. 근데 이제 딱 600도 맞췄을 때가 제일 맛이 좋고 모양도 제일 좋고 다 1년 360일 바쁠 것 같은데 제일 바쁜 계절은 그러면 처음에 1하방이 나오고 2하방이 나올 때는 이제 텀이 좀 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 3, 4월 달 되면 하방이 계속 나오니까 딸기도 계속 따야 되고 남아있는 꽃대들도 많아지고 런너도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작물 관리에 조금 소홀하다 보면 금방 작물 상태가 굉장히 이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제일 손이 많이 남들은 이제 봄이다 드디어 봄이 왔어 라고 하는데 딸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일 힘든 시절이 이제 딱 그때다. 맞습니다. 벌통은 어디 있나요? 벌통은 저기 보시면 저희 스마트 벌통으로 이것도 스마트입니까? 네. 왜 스마트냐면 저희가 온도가 몇 도였을 때 아니면은 어느 시간대에 벌이 제일 많이 활동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벌의 그 개체수를 요 카메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금 벌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됐다 뭐 줄었다 늘었다 어떤 환경일 때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 데이터로 쌓는 거죠. 그럼 벌통은 언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까? 이 딸기 1하방 이제 수정이 필요한 그 시점 11월 중순 그렇죠. 첫 꽃이 필 때쯤 피기 전 꽃이 빨리 나오기 시작하면 10월 달에 이제 넣어야 되고 조금 늦은 농가들 보통 12월 달에 첫 딸기가 나오는 농가들이 이제 11월 달에 최 박사님 근데 여기 이제 딸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여기 이제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딸기 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딸기 품종이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 근데 서량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서량이거든요. 아, 이쪽에 보이는 건 다 서량이고. 예, 그래서 딸기계 고시가리 같은 가장 보편적으로 되는 품종이죠. 그렇지만 서량을 또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딸기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딸기가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딸기들이 여기 있는지 맛도 한번 보고 전문가분도 따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딸기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딸기를 육종하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성주 참외 가채류 연구소에서 딸기 연구를 하고 있는 원도현 연구사입니다. 아, 그러시면 옆 동네 송주에서 의성군으로 지금 잠시 출장을 오신 셈이군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딸기는 품종이 아까 남 박사님이 서량이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보면? 네, 서량이 국내에서 한 80% 이상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국내에서 그만큼 재배가 되게 된 계기는 이제 농가에서 가장 재배하기 무난하게 재배가 가능해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량 이후에 나온 품종들은 딸기의 이제 과실의 고품질 위주로 육종이 되었던 품종들이라서 과실 품질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오는 품종들은 무조건 서량보다는 뭔가 특징이 더 있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서량도 상당히 좋은 품종인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보면은. 하나씩 좀 특징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딸기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 건 한 50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음실 비타킹, 알타킹, 킹스베리, 하이베리, 비타베리 이 품종들이 지금 전국에서 좀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들 중에 서량 다음 차세대를 이제 노리는. 금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이제 좀 당도가 높은 프리미엄 딸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타킹 품종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육성한 품종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비타민C 함량이 서량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요. 대가 비율이 높은 품종입니다. 사실 연구자가 얘기하니까 너무 좀 난해하죠. 여기가 대가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큰 과일이 많이 나온다. 그 서량보다 과일이 조금 더 크다. 예, 여기 샘플이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타킹이라고 이제 진짜 하나 먹어봤었거든요. 아주 상큼한 게 이게 서량을 좀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 특징이 이 비타킹이라는 품종을 보니까 일단 크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향도 되게 진하고 맛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딸기 맛 같아요. 전 진짜 생각하는 이상적인 딸기 맛. 이게 딸기 맛이지 하는.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좀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MZ세대에서 좀 많이 찾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새로 나온 품종들도 수출이 지금 되고 있나요, 보면? 비타킹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달에 이제 최종 품종 등록이 되었는 이제 막 정말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최 박사님 처음으로 신상을 저희가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비타킹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이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콤달콤이 아주 강해요. 서량과는 완전히 서량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개성이 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서량이 이제 표준 품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도 들고, 한 입엔 도저히 다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타킹 같은 경우는 이 비타킹하고는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일단 이제 알타킹 품종 같은 경우에는 박연태 대표님이 수출할 때 수확을 50에서 60% 익혔을 때 수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알타킹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익혔을 때 좀 당도가 좀 빨리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 과정에서 좀 더 후숙이 되어서 이제 그 현지에 갔을 때는 가장 맛있는 정도의 이제 익힘이 됩니다. 수출하기 좋은 품종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품종을 이제 개발할 때 이 주안점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은? 각 기관마다 이제 좀 육성 목표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용 딸기를 좀 목표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매우 크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의성 지역에 신공항 들어설 예정이라서 이제 이제 신공항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수출용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한참을 가야 되니까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출하해서 바로 비행기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으니까 수출 상품으로 이제 육성을 해보자.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수출용품종은 아무래도 시간이 기니까 조금 이렇게 잘 무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야겠군요, 보면은. 경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알타킨과 같이 좀 덜 익혔을 때도 이제 당도가 조금 빨리 올라오면은 좀 더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타킨, 비타킨 품종이 지금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더 이제 농가에 이제 보급이 되다 보면은 이제 비타킨, 알타킨도 이제 서량과 같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남재작 박사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대한민국의 농업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느낌과 감상, 그리고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코너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